먼저 스웨즈운하 세계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죠. 뭐 학교 네. 다닐 때 다들 배우셨겠지만 스웨즈운하는 지중해하고 홍해를 연결하는 이집트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스웨즈운하가 없었다면은 유럽에서 아시아 항로의 길이가 대략 한 10,000km 정도 더 늘어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전체 길이가 한 190km쯤 되고 이게 그 파나마 운하에 비해서 2배 이상 긴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큰 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19,000척 정도의 배가 통과를 해서 하루에 한 50척 정도가 다니는 그런 운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교역량으로 따져서 10% 내지 12% 정도의 물동량이 움직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교역로로 보시면 됩니다. 네. 사고 내용은 어떤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그 에브기븐이라는 그 컨테이너선인데 이 컨테이너선이 22만 톤급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폭이 59m고 길이가 400m. 그래서 만약에 세워놓으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도 더 높은 네. 그런 배라 그럽니다. 이 배의 소유주는 일본이고요. 쇼웨이 기센이라는 일본 회사고 용선사는 대만 업체 에버그린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중국에서 네덜란드로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난 이유는 강풍이 불면서 선수 네. 뱃머리가 한쪽 제방에 박혔고 그러면서 선미 부분이 반대쪽 제방에 걸쳐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00m짜리 배가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뒤에 통과를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배들이 100척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네.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이제 유가까지 폭등을 하게 되었는데 네. 사고 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만 같아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네. 빌딩이 누워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집트 당국이 예인선하고 굴착기를 갖다 동원을 해가지고 좀 움직여 보려 그랬지만 실패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다시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밑바닥에 모래를 파내고 하는 네.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일, 며칠은 더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겠느냐. 물론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스나 석유가 유럽 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가 하루 폭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영향이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이번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배터리 문제로 LG와 또 다투고 있는 SK 이노베이션이 거물급 인사를 또 영입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ITC 그러니까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내릴 수 있는 기한이 다음 달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막바지에 지금 다다른 그런 상태인데 SK 이노베이션이 로비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법무부 차관을 지냈던 셜리 예이츠라는 인물을 미국 사업 담당 고문으로 채용을 한 겁니다. 채용이 된 뒤에 이 예이츠 고문은 인터뷰를 했는데 뉴욕타임스 등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 ITC 결정을 갖다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조지아주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또 좀 이상한 움직임은 조지아주 상원에서 이 SK하고 LG 분란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조지아 정치권은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의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둘이서 합의해라. 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그 내부에서도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중국 띄우기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 아마 뭐 하루에 하나씩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CCTV하고 중국의 CCTV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좀 낯간지러운 그런 발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중국의 미래는 위대할 것이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으로 크게 번영할 거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렇게 도대체? 얘기를 네.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중국이 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군대에선 사용하지 마라 네, 라고 그랬죠. 제재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아마 낯간지러운 소리를 한 것 같은데 중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아마 다음 달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화성을 간다, 뭐 인류의 미래를 열겠다라고 하지만 이런 낯간지러운 발언을 하는 것 보면 장사꾼이면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